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8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입니다. 먼저 이 시각 현재 날씨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립니다. 8월 7일 날씨입니다. 곳곳에 약한 비 내리는 곳 있습니다. 일요일을 시작으로 다음 주 내내 비 소식이 있어 무더위 한풀 꺾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 85도, 최저 기온 72도입니다. 8월 8일 날씨입니다. 일요일에 이어 비 소식이 있는데요. 7일보다 빗방울 더 굵어지겠습니다. 최고 기온 90도, 최저 기온 72도입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어서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 주요 취재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유권자센터가 4일 뉴욕주 의회 선거구 재조정 태스크포스 청문회에 참석해 아시안 인구 비례에 합당하게 선거구를 재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황영상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욕 뉴저지 한인 유권자센터가 4일 뉴욕주의 의사당에서 열린 선거구 재조정위원회 청문회에 참석해 선거구 재조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9월달에 분명히 여기 뉴욕시리에도 히어링이 있습니다. 청문회가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알바니 가서 한 이유는 사실은 그 선거구 재조정을 개혁하는 게 시급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벌써 선거구 개혁 재조정을 위해서 9월달까지 기다린다면 벌써 한 달을 또 허비해야 되는 거거든요. 한 달이면 사실 법안 통과시키고 커미션 이미 조정 기본 기초 작업 다 끝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실제로 24, 25, 49, 64 하원지구와 11, 16 상원지구는 전체 인구 중 아시안이 30% 이상을 차지하지만 아시안 의원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박재진 변호사는 아시안의 숫자를 감안해 하원 6석과 상원 2석의 필요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권력을 가지고 있는 정당이 자기 정당에게 유리하게 그리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작년에 있던 선거 같은 경우에서는 재선율이 아주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위주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 자기 지지자들 위주로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현재 의회에 계류 중인 공정한 선거구 재조정 법안은 당파를 초월해 독립적으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해 공청회를 바탕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선거구를 재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여러 아시안 단체들이 커뮤니티 차원의 의견을 수렴하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박 변호사는 9월에 예정된 뉴욕시 청문회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입니다. KNN 뉴스 황영상입니다. 뉴저지 한인미용인연합회가 오는 10월 2일 뉴저지 뉴 오버팩 공원에서 한가위 미인대회를 개최합니다. 주혜진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뉴저지 추석맞이 대잔치의 꽃이라 불리는 한가위 미인대회가 오는 10월 2일 뉴저지 뉴오버팩 공원에서 개최됩니다. 1.5세와 2세들에게 한국 전통의 미를 깨닫게 하는 한가위 미인대회는 다민족들에게 한국의 미를 알리기 위해 뉴저지 미용인연합회와 뉴저지 한인의 공동주최로 5회째 열리고 있습니다. 그 4회 동안 했던 그 선발되었던 미인들이요. 그 미스 코리아에도 나가서 저희도 이렇게 또 붙기도 했고, 그리고 또 한국의 본국에 나가서 미스 코리아도 또 출전하고, 그리고 또 화장품 모델로도 이렇게 많이 활동하고 있어요. 참가자들은 무대에서 한복 맵시, 무대 매너, 절하는 자세, 말솜씨 등을 선보이며 진선미를 가리게 됩니다. 수상자들에게는 $1,000, $500, $300의 장학금이 주어집니다. 미의 기준은요, 한복 매시와 절을 포함한 예의를 보고, 또 무대 매너도 보고요, 장기자랑, 자기소개, 예쁜 미소도 봅니다. 많은 참가 부탁드립니다. 한가위 미인대회는 16세에서 25세까지 미혼인 미국 거주 한인이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참가를 원하는 한인들은 201-966-1044 뉴저지 미용인연합회로 연락하면 됩니다. KNN 뉴스 주혜진입니다. 최근 뉴욕과 뉴저지 지역 쇼핑몰 주차장에 무단 주차했다가 견인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어 한인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상수 인턴 기자가 보도합니다. 최근 쇼핑몰인 포트리 타운센터에 주차를 했다가 견인당하는 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주차장에 보면 쇼핑몰 이용 고객이 아니면 주차를 할 수 없고 무단 주차 차량은 견인되며 견인 비용은 차량 소유주가 책임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30분 내에 토행하는 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밤새도록 주차를 해놓고 다음날 오후에 찾아간다거나 그런 차들은 토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뉴저지뿐만 아니라 뉴욕 일대 쇼핑몰에 주차한 뒤 물 밖에 있는 곳을 이용하다가 낭패를 보는 한인들이 늘고 있습니다. 건물 주인들이 견인업체와 계약을 맺어 무단주차 차량을 즉시 견인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부 쇼핑몰은 견인 직원이 지키는 경우도 있고 주차장 감시 카메라로 감시하기도 해 이용객들의 주의가 요구됩니다.
We're going to gain a few dollars from finding people for towing and stuff like that, where we were missing tons of money in terms of other projects like trying to get an incentive for film businesses to come to New Jersey. So I think it's being, penny wise and pound foolish. So they may make a few dollars from towing people away, but that's not going to solve any problems, really. I think it's inappropriate. There's plenty of parking. If you're not going to be that long, there's no reason that you shouldn't be able to stay here. It's very unfriendly and the 견인회사 직원은 하루에 적게는 6대에서 많게는 10대가 넘는 차량을 견인한다며 감시 카메라를 보고 있다가 무단주차 차량을 보며 바로 견인한다고 밝혔습니다. 쇼핑몰에서 무단주차 차량을 견인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 사유지내 주차장의 경우 소유주가 사설 견인회사의 계약 조건에 따라 견인 대상과 수수료가 정해질 수 있습니다. KNN 뉴스 김상수입니다. 이어서 지역 뉴스 브리핑입니다. 먼저 중앙일보입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탑은 S&P 추가 강등 가능성을 경고한 제목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사상 최초로 미국 국가신용등급을 강등한 데 이어서 추가 강등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나섰다는 얘기죠. S&P의 존 챔버스 매니징 디렉터는 어제 그 ABC 방송의 시사 프로그램인 This Week에 출연해서 앞으로 6개월 내지 24개월에 이르는 관찰 기간 동안 미국 재정 상황이 더 악화되거나 이 정치적인 교착 상태가 심화되면 신용등급 강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그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전망은 부정적으로 추가 강등 가능성은 최소 33%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은 뉴욕에서 어학 연수를 하려면 월 2,400달러가 필요하다는 설문조사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한 달에 학비와 생활비로 평균 2,400달러인데요. 가장 많이 큰 부분을 차지하는 비용이 렌트로 한 달 평균 773달러를 지불하는 것으로 평균 파악이 됐습니다. 교통비는 한 달 평균 127달러, 휴대전화요금 평균 70달러로 조사가 됐는데요. 이 한국 유학생들의 거주 지역은 퀸즈가 63%로 가장 많았고 맨하탄이 23%, 뉴저지가 9%, 롱아일랜드와 브루클린이 각각 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 이동통신업체인 버라이즌의 대규모 파업이 생겼다는 소식입니다. 노조원들이 노사협상 결렬에 따라 어제 그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따라서 버라이즌 가입자들의 서비스 차질이 우려된다는 내용입니다. 노사양 측은 의료보험과 연금, 근무 규정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매사추세츠로부터 워싱턴 DC 이런 노조원 4만 5천여 명이 파업에 들어간 가운데 이날 뉴욕 등에서 길거리 시위도 진행했습니다. 서비스 차질이 예상되는 분야는 버라이즌의 주력 상품인 파이오스 광케이블 인터넷 개설과 수리 그리고 콜센터 고객 서비스 등이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예보입니다. 다음은 그 사진 뉴스입니다. 뉴욕 불광선언 현각스님 초청법회 사진인데요. 유럽에 머물면서 한국 불교의 포교와 간화선 소개를 병행하며 구도 생활을 하고 있는 미국인 현각스님은 현대 과학의 위대한 발견과 부합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했다고 합니다. 약 300여 명의 신도가 참가해서 관심을 보인 장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한국일보입니다. 오늘 미국 증시를 주목하라는 큰 제목이 나와 있군요. 블랙 먼데이냐 아니면 찻잔속 태풍이냐의 세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스탠다드 앤 푸어스가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AAA에서 AA 플러스로 강등한 후 첫 번째 개장하는 오늘 미국 증시의 결과에 전 세계가 촉각을 세우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 오늘 그 뉴욕 증시가 예상을 뛰어넘는 하락폭을 기록하면서 블랙 먼데이가 된다면 신용등급 강등의 후유증이 장기화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번 신용 강등 사태가 시장의 패닉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오늘 개장되는 뉴욕 증시와 함께 이번 주에 발표될
7월 소매 판매와 소비자 심리 지수 그리고 국제 수지 등도 관심을 현재 모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주가가 패닉 상태를 극복하고 이들 지수가 시장의 기대를 충족할 경우에는 신용 강등 영향을 충분히 줄일 수 있다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은 이제 머지않아 9.11 테러 10주년이 됩니다만은 바로 그 현장이었던 그라운드 제로의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수백 개의 폐쇄 회로를 통해서 관람객들의 움직임을 파악하고 폭탄 테러에 대비한 차량 검문 등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뉴욕시경은 차량 검색센터를 활용해서 그라운드 제로에 출입하는 관광버스와 트럭, 자동차 등에 대한 검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월트레이드 센터를 찾는 방문객들은 공항에서처럼 금속 탐지기 검사를 받아야 하고 직원들은 체크포인트를 통과하기 위해 사전 검사를 받도록 할 그런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지난 주말에 그 뉴욕과 뉴저지를 잇는 다리와 터널의 톨비를 2배 가까이 대폭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뉴욕 뉴저지 항만청의 조치에 대해서 뉴욕주 상원 의원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는 기사입니다. 특히 그 뉴욕주 상원의 교통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항만청의 이번 발표를 터무니없고 주민들의 분노를 자아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앤드루 쿠머 뉴욕 주지사와 크리스티 뉴저지 주지사가 절대 승인해서는 안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양측 주지사들도 항만청의 예산 위기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인상 폭에는 찬성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 인상폭이죠. 2배 가까이 인상을 한다는 그 항만청의 그 예상에 뉴욕주 의회 한 관계자는 $2 인상선에서 합의를 이룰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다음 소식은 롱아일랜드 지역이 안전해졌다는 제목입니다. 올 상반기 범죄율이 대폭 줄었는데요. 총기 회수 프로그램 덕분이라는 풀이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주 형사법무서비스국이 어제 공개한 상반기 통계에 따르면 서포크 카운티와 내소 카운티의 범죄율이 지난해 동기에 대비해서 각각 10.1%와 13.8%로 감소했다고 합니다. 서포크 카운티와 내소 카운티 경찰국은 총기 회수 프로그램 등 범죄를 줄이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온 것을 이번 범죄율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지역 뉴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8월 8일 월요일 아침을 여는 뉴스 모두 마치겠습니다. 활기찬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